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라완경 특별법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8대 유적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복원보다 정비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논란 정리해보고 어떤 과제가 시급한지 점검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라완경특별법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신라완경특별법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이후 이게 잘 진행이 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한 예비 후보가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 신라완경특별법이 껍데기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경주에 있는 이 예비 후보는 신라완경특별법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다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신라완경특별법은 경주를 우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신라완경특별법을 현역 의원이 자신의 큰 치적인 양 부풀리고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라완경법은 국가 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법이다. 일종의 사기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현역 의원의 무지이자 지역 폄훼다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요. 경주시가 신라완경법 국회 통과를 축하를 하면서 경주 지역 사적지에 대해서 무료 개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완경법 재정 학술 세미나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경주시장이 현역 의원을 도와주는 일종의 관건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신라완경특별법을 둔 이런 지금 이야기가 이제 현역 의원이 또 반박을 하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예비 후보들도 합세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현역 의원도 반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현역 의원은 굉장히 이제 실제로 신라완경특별법이 이게 사기다, 시민들을 우롱하는 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비 후보자가 오히려 무지의 수치다. 그래서 오히려 경주 시민들이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은 신라완경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던 모든 경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어떤 발언이다. 또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현역 의원 181명이 공동 발의했죠. 이 181명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이 현역 의원은 신라완경특별법 제정 목적은 경주의 어떤 미래를 세우는 신라완경 복원 정비 사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예산을 또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이 때문에 다소 이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한다든지 수정되었다 해가지고 신라완경 특별법 제정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가 그다음에 퇴색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까지 논의되던 특별법과 수정 이후 통과한 특별법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논란이 됐던 건 이런 겁니다. 신라완경 특별법에서 핵심인 연구 그리고 지원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운영에 관한 조문인 8조와 9조가 지금 삭제가 됐는데요. 네. 당초 제정안에서는 8조에서 신라완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 수행 그리고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연구재단을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8조가 삭제가 되면서 연구재단도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조직과 재단의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하면서 신라완경 핵심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격화가 됐다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정안 6조가 이제 연도별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를 문화재청이 아닌 경주시장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격화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당시 법안 발의를 했던 현역 의원이
수정안 제8조에 대해서 보건 정비 사업을 두어서 사업 주체를 정부와 그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을 하고 또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이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요. 사업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쟁점은 결국 예산 투입이 가능하냐일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그 특별법에는 당초에 어떤 그런 법률에는 특별 회계로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게 이제 시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어떤 특별법을 설치하는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예산은 일반 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쟁점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예비 후보 측에서는 사실 정부가 편성한 100%의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법률이 이제 4년 이상 여러 가지 계류하면서 이런 어떤 조항들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어떤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일반 회계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뭐 앞으로 이제 경주시가 이제 한 21% 정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예산 부담도 크고 또 이제 일반 회계 특성상 또 해마다 이제 본 예산에서 이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에 반박하는 현역 의원 측에서는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실제로 이제 특별법 수정됐지만 특별법 안에 고사리 다 담겨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법 올 이제 1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은 특별법 안에 정부가 신라환경 복원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의 어떤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정부에서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시행 주체도 이제 아까 이제 조정훈 기자께서 언급했듯이 당초에는 문화청장에서 이제 경주시장으로 이제 시행 주체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특별법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 환경 보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사업 주체가 이제 정부로 명시해 놨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언급됐듯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재단 설립 부분도 이제 삭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관련돼 가지고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연구재단 설립은 이제 신라 환경 보건 사업은 이제 뭐 없어졌지만은 사실 경주는 이제 고도 보존 육성법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어떤 신라 백제 고려의 어떤 4개의 도시입니다. 뭐 경주, 뭐 그다음에 부여, 익산, 공주 이렇게 이제 4개 도시에 이제 포함된 고도 보존 육성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그 속에 이 4개 고도를 동시에 연구하는 어떤 그런 연구 재단을 설립하도록 이제 새로운 법률을 이제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사위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라 환경 복원을 위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는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 회계 조항이 없어서 이후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 법령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신라환경 특별법은 주요 골자가 뭐냐면요. 핵심 유적 보건 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또 문화재청의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개 신라환경 핵심 유적 사업의 보건과 정비를 명문화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신라 환경을 복원을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네.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8개 핵심 유적을 명문화하겠다. 그리고 신라환경 보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 변화에 상관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엄재진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지만 그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수립을 한 다음에는 경상북도 지사를 거쳐서 문화재청장의 승인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년도 시행 사업의 그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그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라환경의 그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또 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청의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추진단도 두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매년 그 보고서를 받아서 그 국회 개회 전까지 그 소관 상임위에 또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복원되는 그 8대 유적이 그 월성 그리고 황룡사 또 그 동궁과 월지, 월정교 그리고 대형 고분 재발굴, 재전시, 신라환경 중심방 그리고 첨성대 쪽샘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은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특별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 특별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경주의 행정이나 정치권에 해결돼야 될 고민거리인데 신라환경 복원 특별법에는 아까 앞서 이제 오 기자님께서 언급했듯이 여기 이제 신라환경 월성을 비롯해가지고 8곳이거든요. 요 8곳만 이제 신라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이제 그 개발이 되거든요. 이 외에 이제 경주시의 어떤 개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을 받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고도 보존 육성법을 보면은 이런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신라 백제 고려했던 3개 옛 도시였던 그 4개 도시입니다. 경주, 부여, 익산, 공주 이 4개 도시의 공이 이제 저촉되는 이제 법률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대부분 지역이 유구, 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하기 전에는 형상 변경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사실 재산권 제약이라든지 어떤 불편을 겪어와야 한다 이런 어떤 지적입니다. 네, 앞서 이런 고도보존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도 계류 중이란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계류 중인 고도보존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9조 3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이 제안 이유하고 또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그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의 고도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법이고요. 또 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와 부여 그리고 공주, 익산 등의 고도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해서도 그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자.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 재단을 설치를 해서 그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고대 왕조의 핵심 유적을 복원을 하자 이렇게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신라환경특별법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별법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 경주 시민들로서는 수권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통과되기까지 과정도 잠시 되짚어 주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1000년 이상의 어떤 옛 고대 문화를 복원하는 사업들은 국가 주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대명 궁이라든지 일본 나라시 평성궁,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이런 어떤 그런 1000년 이상 되는 고대 어떤 도시들은 국가 주도로 사실 이제 그 문화 복원 사업들이 이제 좀 추진되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신라환경 복원 사업은 단순하게 신라 유적의 재정비를 한다는 목적보다는 사실 또 경주 중흥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 국가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또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이라든지 복원에서 철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뭐 졸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단순히 이제 유적을 정비하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소중한 국가 문화유산을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되살린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특별법 이제 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뭐 이런 어떤 요구들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이후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역 의원 이제 지난 2014년도죠.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이제 협약을 했어요. 신라환경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9,450억 원을 들여서 앞서 언급했듯이 8곳의 어떤 신라환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네. 근데 그 특별법 제정이 이제 그동안 이제 사업이 추진된 사실 사업 발표했지만은 실제 그동안 월정교 그 복원이라든지 쪽샘지구 이제 복원 사업들은 실제로 이제 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나머지 6개 사업은 지지부진했거든요.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을 만들어져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 처음 이제 발의됐고 그러다 논의조차 못하고 이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들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81명의 어떤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정 발의를 했지만은 사실 정부의 교체 시기고 그래서 또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 와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이제 특별법안은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시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월성 이제 신라환경 복원 사업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복원 사업들의 이제 종합 정비 계획들을 수립해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완경 복원 사업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202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엄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국책 사업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약 1조 원을 들여서 당초에는 2025년까지 그 복원을 마치기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신라환경 사업 중에서 월성은 그 현재 그 발굴 중이고요. 그리고 저 동궁과 월지도 3개 건물만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주 좀 미미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미 그 터만 확인한 그 7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원이 언제 그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라환경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 12월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붙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신라환경 특별법. 이 경주 시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엄 기자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1년 정도의 이제 시한을 두는데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이나 시행 규칙 등에서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 경주 시민들이 또 신라환경 복원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또 가장 심각한 좀 예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은 재정이 힘드니까 개정을 해서라도 예산 문제를 좀 이렇게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기자께서도요. 네, 저는 신라환경 특별법의 사업 대상이 그 8대 환경이지 않습니까? 8대 환경에 대해서만 복원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그 외 다른 유적으로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매수 청구권의 권리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이제 기대만 부풀어 있을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